치매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음식 두 가지를 모아서 건강지식 TV가 전해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영양제보다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달걀은 보약보다 좋다고 말하는데요. 중노년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골격근이 쇠퇴하는데 이 증상은 빠르면 40세부터 시작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70세 무렵에 근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달걀이 중노년의 근육 건강을 되찾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어 치매 걱정 없이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걀이 우리 건강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배가 고플 때 삶은 달걀 2개만 있으면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데요. 삶은 달걀은 맛도 맛이지만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양 보충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달걀은 단백질 보충 외에도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브레인 푸드이자 장수 음식이기도 합니다. 장수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바로 뇌 건강인데요. 달걀은 뇌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으로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핀란드 이스턴 대학교 질키비르타넨 교수팀은 치매 남성 500여 명을 약 2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콜레스테롤 100mg을 매일 섭취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하루 1개 이상의 꾸준한 달걀 섭취가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달걀에는 뇌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40세부터는 달걀을 매일 2개씩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는 중장년층이 많은데요. 치매란 뇌가 후천적 원인으로 손상을 받아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 쇠퇴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일상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달걀의 콜린이란 성분이 두뇌의 화학활동을 증진시켜주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아주기 때문에 달걀을 매일 2개씩 드신다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달걀의 노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는 노화를 늦추는 천연색소로 체내 합성이 불가능해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시작되면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력 감퇴인데요. 달걀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야맹증을 치료하고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면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뼈 건강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누구나 뼈가 약해지는데요. 특히 폐경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년 이후 골다공증의 위험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뼈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바로 달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데요. 달걀에는 뼈와 치아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해서 칼슘 수치와 뼈의 신진대사를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더 놀라운 건 달걀 노른자에 존재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피틴이 항암작용은 물론 DNA 손상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매일 달걀 2개를 섭취하시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시력 감퇴 및 백내장 예방, 골다공증 예방, 암 발병률 감소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등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양 만점 달걀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입니다. 달걀과 감을 같이 먹을 경우 위장염 또는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강한 유기산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급성 위장염과 위궤양, 변비, 신장결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나 홍차의 타닌 성분이 달걀 속의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타닌에 의해 단백질 흡수가 저해되면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드실 때는
녹차나 홍차 대신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약물입니다. 약을 먹기 위해 밥 대신 달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걀을 먹고 바로 약을 먹으면 소화장애 및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이 함께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은 달걀 성분과 결합하면서 효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 전후로는 최소 2시간가량 간격을 두고 달걀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입니다.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자는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으로 단단한 근육을 만드는데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C는 몸의 염증을 막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다른 채소의 비타민C는 조리 시 대부분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 섭취를 위해서는 감자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달걀과 감자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자와 달걀을 바쁜 아침 간편하게 먹기 위해 전날 미리 삶아 놓으면 이른 아침 간편하게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사과 반쪽을 함께 드시면 영양 만점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우리 몸에 좋기로 유명한 토마토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걀의 단백질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빨간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로도 유명한데요. 적절한 양의 지방을 가지고 있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열을 가해 조리해서 먹으면 흡수율을 5배나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걀과 토마토를 익혀서 만드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드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사과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섭취 시 찰떡궁합 음식입니다. 특히 사과에 있는 퀘세틴 성분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해 대기오염이나 담배 연기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삶은 달걀의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신진대사가 잘 되면 체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아침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걀과 사과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다음은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삶은 달걀이 좋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걱정한다면 삶은 달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삶은 달걀이 비타민 파괴가 덜 되고 칼로리도 더 낮습니다. 2. 달걀 하루 섭취량 2개. 달걀 하루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2개에서 3개입니다. 3. 반숙이 소화가 잘 된다. 달걀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은 반숙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숙이 가장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영양 성분도 많아 좋습니다. 특유의 담백함과 포슬포슬한 맛으로 어느 음식에 곁들여도 잘 어울리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로 오해받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영양 덩어리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감자에는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제철에 수확한 햇감자에는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땅 속에 나는 사과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최고의 음식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종아리 근육을 땅땅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보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혈당을 낮춰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감자즙 먹는 방법, 다리 지나는 데 도움되는 꿀팁 정보와 복부 비만에 좋은 꿀팁 레시피까지 감자에 대한 특급 정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감자는 식이섬유와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항산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켜 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막 구성 성분 또한 풍부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자에 풍부한 비타민 B6는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뇌세포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포함하여 신체의 다양한 가정에 관여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 결핍은 인지장애와 기분장애, 심지어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신경 전문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약 12주간 매일 감자를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인지 능력이 7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식습관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감자와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함께 자주 먹는 조합인데요. 사실 함께 먹으면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효소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감자와 함께 먹으면 장내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가스를 발생시키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자와 바나나는 모두 탄수화물이 많아 동시에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감자를 잘못 보관하거나 오래 두면 싹이 나기 쉬운데요.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호흡곤란, 머리 통증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감자를 익히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익혀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관 꿀팁 정보가 있는데요. 감자와 사과를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 에틸렌이란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 숙성을 더디게 하여 싹을 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감자 10kg당 하나의 사과만 있어도 감자에 독소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오래 보관할 때는 사과 1개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와 단백질, 칼슘을 우유가 보충해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을 감자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 C는 예외로 열을 가해도 전분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비타민 C가 손실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C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발생을 방지하기도 하고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완화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골밀도 저하 방지와 면역력 강화, 피부 탄력 개선, 뇌졸중과 당뇨병 예방 등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감자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위산을 중화시켜 위를 안정시켜주며 단백질과 비타민까지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번째는 달걀입니다. 감자와 달걀은 서로의 장점을 더욱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단점도 보완해 주는데요. 두 음식은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근육 유지를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40세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데요. 음식과 운동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와 달걀을 꾸준히 먹으면 근육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콜린이란 성분은 뇌 기능과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감자도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달걀과 함께 섭취 시 뇌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자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포만감이 높아져 간편한 아침 식사로 적합하고 운동 전후에도 식사 대용으로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을 낮춰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지만 감자를 압력으로 쪘을 때 혈당 지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걱정하신다면 감자를 압력으로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자를 조리 후에 1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고 그 이후에 가열해서 먹으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차가운 감자 속에 있는 저항성 전분이 장내 세균 균형에 영향을 미쳐 유전성 암을 예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자를 조리한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은데 반해 감자를 가열한 후 저온에서 식힌 뒤 보관하면 분자 구조가 변화하여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는 것인데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 지수를 40%까지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근손실과 종아리 지날 때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요. 바쁜 아침 먹기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날 달걀을 미리 삶아 놓고 감자도 압력솥에 미리 쪄서 냉장 보관합니다. 감자 반개와 우유 1컵을 넣어 갈아 먹으면 근손실과 종아리 지나는 것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위궤양에 좋은 생감자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감자는 피부 진정 효과뿐만 아니라 위산가다로 인해 속이 좋지 않을 때 위 건강을 위해 섭취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생감자를 이용해 감자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자를 갈아서 꼭 짠 다음 즙을 먹어도 좋고 감자를 갈아 전분을 가라앉힌 다음 가라앉은 전분을 아침 공복에 1스푼씩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궤양 또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생감자를 갈아 먹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감자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감자를 갈아서 먹을 때는 껍질과 같이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감자를 먹을 때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제와 렉틴 같은 항영양소가 있어서 단백질과 철분과 같은 영양소 흡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즙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꿀팁 레시피로 복부 비만과 체지방을 싹 빠지게 하는 감자 껍질차 알아보겠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이눌린 성분과 섬유질이 많아 체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특히 뱃살 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감자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필러를 이용해 감자 껍질을 벗겨줍니다. 감자 껍질을 베란다에 이틀 정도 펼쳐서 건조시키면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햇볕에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말린 감자 껍질을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면 완성인데요.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감자 껍질을 버리지 말고 꼭 만들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감자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에는 바나나와 싹이 난 감자입니다. 혈당 낮추어 감자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는 감자 압력솥에 쪄서 먹는 방법과 감자를 조리 후에 1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후 먹기입니다. 생 감자즙 껍질과 같이 갈아 먹는 것이 좋으며 위궤양과 관절염에 특히 좋습니다. 복부 비만에 좋은 감자 껍질 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정보로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